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정거래 일반 공정거래 업무를 맡게 된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제 강의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도 사실 행정사 합격을 하고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창업 강좌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이 처음에 이제 행정사를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행정사는 합격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정사 업무가 뭐야부터 시작되고 내가 과연 개업을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가지고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저번 주에 하셨죠. 저번 주에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났는데 아마 지금 설레임도 있으실 거고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 긴장감 여러 가지 좀 약간의 만감이 좀 교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몇 년 전에 합격을 한 여러분의 선배라면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저는 많은 앞에 행정사님들께서 많은 좋은 강의들을 하실 건데 너무 욕심을 조금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막 합격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이제 강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행정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천천히 들어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과거에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 분야가 나하고 맞았고 내가 이 분야를 하게 되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쪽이 전망이 좋다. 좀 그런 거를 먼저 캐치하는 거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계신 동료분들 계시죠. 아마 그 동료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빅이시니까 서로 인사도 하시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시고 나중에 저도 가보니까 같이 옆에서 강의 듣고 저녁 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때 이야기하고 그때 고민거리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내용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꼭 두 가지는 명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꼭 두 가지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정거래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출입국, 법인 설립, 인증 그런 것들은 들어보셨는데 공정거래도 행정사가 하는 업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객이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출입국이다 그러면은 내가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출입국에다가 제출을 해서 비자 업무를 받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받죠. 그러니까 행정사는 고객을 대신해서 행정기관한테 의뢰를 하고 하는 건데 공정거래는 조금 틀립니다. 공정거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도급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고 그 하청업체 좀 중소기업이라고 치죠. 그럼 둘이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둘이 같이 업무를 하다가 이해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갑질이다.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왜 행정사가 하고 왜 나라가 왜 갑을관계를 왜 건드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분쟁조정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드려주는 겁니다. 갑을관계죠. 대등원관계가 아니라 민법에서는 우리 대등원관계 배웠죠. 그래서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갑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수직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정거래가 그런 업무다라는 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시장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사실 행정사분이 아마 주위 분들 보시게 되면 공정거래 업무를 한다고 이야기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변호사분들께서 이 업무를 장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정거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행정사님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분들 계시죠. 그리고 권익위 출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부 행정사님들이 이 분야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한 30분 전국에서 많으면 한 50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행정사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다. 그렇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미개척 분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어떤 창업을 하게 되는데, 뭐 커피점을 한다, 아니면 치킨집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진입장벽이 조금 약간 문턱이 낮죠. 낮는데 내가 건설업을 한다, 아니면은 반도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나 묻어져.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정거래 업무도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을이 억울한 면이 있을 경우에는 적게는 뭐 몇 억부터 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쉽게 행정사분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설령 맡았다고 치더라도 그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분, 사업자 한 분이 아니라 그 딸린 가족들, 직원분들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이 공정거래 관련해서. 그래서 분쟁 상담을 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계약서 검토, 아까 계약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검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신청서하고 신고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시험 과목에 행정사 실무법 해가지고 행정심판법 배우셨죠? 행정심판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명은 행정사님께서 아마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조금 가르쳐 줄 건데, 행정심판법이 또 기본입니다.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건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 찾아내고, 법 조항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라든지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앞단에서 아마 행정심판을 강의하실 건데, 그 부분에 있어도 깊이 있게 조금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낚시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바다에 나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죠. 그 물고기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다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영업을 하게 되죠. 영업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서,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완서, 반론서 같은 것도 또 작성을 하게 돼요. 저희의 상대방은 로펌이라든지 변호사가 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분쟁, 아까 조정이라고 그랬죠.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그 물 밑에서, 예를 들어서 나 10억 손해봤어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법 위반 사항을 전부 다 얘기해줘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법 위반한 것은 맞긴 맞는데 10억은 과하다. 난 한 2억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물밑 작업을 하게 되죠.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정하는 작업이 신청서 작성하는 만큼이나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이런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고객분들이 의뢰를 하십니다. 사이사이에 뭐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된다라든지 각종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상대방 회사한테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든지 할 때 의뢰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처음이실 거니까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는 한 2, 3분만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길어지니까.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천왕봉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고단까지 차로 가서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어디 가요? 백무동 쪽으로 해서 남원 백무동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마 뭐 수십 가지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받게 되면은 무조건 뭐 공정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 다른 방법들 아까 그 여러 가지 아까 김우현 행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객의 억울한 점을 해결해 주는 거지 단순하게 신청서만 작성해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공정거래법하고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고요. 깊이 있게는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6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대신 공정거래 업무가 이런 업무다. 내가 과연 한번 해볼 만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건가? 어떨 건가? 그 맛만이라도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강의를 듣고 느껴봐서 저는 이 업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한번 접해본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예. 혹시 행사님은 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사님이 되시기 전에 좀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한 20년 정도 마케팅 업무를 했어요. 마케팅 업무를 했는데 똑같이 여기 창업과정이 있었잖아요. 여기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똑같이 행정사님, 그 공정거래 강의하시는 행정사님 모셔가지고 공정거래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강의를 듣다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탁 필이 꽂혔어요.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공정거래 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산재 업무를 했어요. 산재 업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그 공정거래 업무를 그때 한번 내가 필이 꽂혔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행정사 업무를 한 반년 정도 하다가 그때부터 내가 공정거래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공정거래 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님을 전부 다 수소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행정사님이 누구신가 찾아봐가지고 그분한테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님 출신이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빠삭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자가 되고 싶다. 조금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뭐 이런 기회까지 오게 됐는데 아마 그런 노력들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내가 뭐 6시간, 뭐 10시간 강의 들어가지고 이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행정심판 강의하시는 행정님도 말씀하셨죠? 이거는 계속해서 판례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고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증거자료도 채취해야 되고 조금 심오한 작업이 되지만 그만한 이제 베네핏은 있습니다. 대가는 있습니다. 예. 업무 중에 100% 공정거래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공정거래 업무 비중이 어떻게? 저는 이제 그 공정거래도 그 관련 산하 법이 한 7개 정도까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취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입니다. 공정거래 중에서 하도급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요. 산재 업무가 한 20%, 그 다음 행정심판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행정심판 신청서를 잘 못 쓰고 공정거래 업무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행정심판 업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능수능란하게.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